이건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처음엔 이상한 전화였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솔직해 보였지만 어딘가 감추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게 뭔지 꼭 알아야 했다. 카페는 체인점이 아니었다. 작고 아늑한 공간, 푹신한 의자 몇 개, 조용히 책을 읽는 대학생들 몇 명, 딱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으로 사람들을 훑었다. 초록색 옷을 입고 있다고 했지. 저기다. 구석 자리, 혼자 앉아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악수를 건넸다. 이은정이에요. 그녀가 가볍게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얌전한 미소. 말씀 나누기 전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괜찮습니다.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서요. 무례하게 들리지 않게. 단호하게. 난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다가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치는 걸 싫어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죠? 이미 전화로 얘기한 걸 알면서도 묻고 싶었다.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뵙는 거예요. 은정 씨는 조금 긴장해 있는 듯 했다. 나는 마주 앉았다. 좋습니다. 왔으니 말씀 들어보죠. 전화에선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진호 씨께 뭘 요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우리 배우자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백도건설. 내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뭐지? 이 얘기는? 긴 정적. 은정 씨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쉰 후 한층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설 조사관을 고용했어요. 증거도 가지고 왔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기다렸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이건 단순한 이상한 만남이 아니었다. 무언가 아주 큰 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 상처 입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무슨 증거죠? 제 남편 서상현 부장님은 백도건설 마케팅 부서 부장이에요. 진호 씨 아내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죠. 정말 말하기 싫지만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소리가 전부 멀어졌고 그녀의 말은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다. 미연이 바람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눈을 깜빡였다.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은정 씨는 기다려주었다. 어떤 관계죠? 언제부터인가요? 대략 1년쯤 된 것 같아요. 조사관 말로는 그렇대요. 회사 사람 몇 명도 이상하다고 귀띔해줬고요. 매주 한 번씩 점심을 따로 먹고 그 근처 호텔에 자주 갔다고 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이게 다예요. 직접적인 사진은 없지만 통화 내역,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까지 있어요. 제가 쓴 비용 아깝지 않았어요. 나는 손도 못 대고 그 봉투만 바라봤다. 세상에, 내 머리는 빙글빙글 돌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진추적팀이라는 글자가 봉투 앞면에 선명히 보였다. 은정 씨는 조용히 말했다. 다 들어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미연이 내 아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나를 배신했다고? 입이 간신히 열렸다. 1년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난 왜 몰랐을까? 분명 신호가 있었을 텐데. 저도 그래요. 은정 씨가 조용히 말했다. 상현 씨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백도에 있던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냥 진호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은정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진호 씨. 그녀가 말했다. 상현 씨에겐 내일 말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진호 씨가 먼저 하셨으면 했어요. 상현 씨에게 말하면 미연 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일이요? 혹시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정리가 안 돼요. 나는 진심이었다.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다.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며칠은 기다릴게요.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안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 순 없죠. 그녀의 눈빛이 굳어졌다. 추적팀에서 그러는데 둘이 조만간 같이 여행을 간대요. 여행?
나는 눈을 깜빡였다. 미연이 요즘 자꾸 출장 얘기를 했어요. 신입 교육 워크숍이라고. 은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요. 14일에 둘이 성인 전용 리조트 있는 남해 출장 잡아뒀대요. 속이 뒤틀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애들 둘이나 있는데. 은정 씨가 조심스레 봉투를 밀어줬다. 이건 진호 씨 거예요. 읽기 힘들 거예요. 가슴에 칼 꽂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도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앞면에 제 번호 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겉으론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다. 난 이제 막 무너지고 있었다. 고마워요. 은정 씨. 상현 씨와 얘기하시기 전까진 미연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게 맞는 순서 같네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녀는 이를 꽉 물었다. 전 상현 씨가 너무 밉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지금은 충격이겠지만 진호 씨도 곧 분노가 밀려올 거예요. 저는 이런 남자랑은 못 살아요. 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요. 똑같이. 잠시 말을 멈췄다. 입술이 실룩거렸다. 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근데 상현 씨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자기랑 미연 씨는 팔짱 끼고 해맑게 웃겠죠. 우린 여기서 부서지고 있는데 혹시 반격할 방법 떠오르면 말해주세요. 회사 메일이든 인사팀이든 뭐든 아직 추적팀이랑 연결돼 있으니까요. 복수하자는 건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네. 그녀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라도 생각나면 저도 함께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진호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은정 씨는 조용히 나갔다. 나는 남아서 가만히 학생들을 바라봤다. 노트북을 두드리는 손, 나지막한 대화 소리. 이 사람들 세상은 아직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다. 난 지금 모든 게 부서지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봉투를 다시 바라봤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 했다. 이게 이제 내 현실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헛웃음이 나왔다. 숙제구나. 내 인생을 부숴버릴 숙제.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스쳐갔다. 이게 밝혀지면 애들 세상도 무너질 거다. 은정 씨 말대로라면 이건 끝이다. 이혼은 피할 수 없다. 물론 결혼 생활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꽤 단단하다고 믿었다. 근데 미연은 아니었나 보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없었다. 힘들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냥 몰래 바람을 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생각했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무엇을 놓쳤을까?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 미연은 아직 내가 집에 갈 줄 모르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그 자료를 다 읽었다. 문자 수십 개, 통화 내역, 이메일 캡처,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그리고 호텔 앞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차에서 내리는 모습, 입맞춤. 속이 울렁거렸다. 화장실을 찾았다가 다시 돌아와 끝까지 다 읽었다. 그때 확신이 들었다. 미연은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충실한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 생각하는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랑이 식은 여자일 뿐이었다. 1년이나 이걸 숨겼다. 매주 만남, 2번의 가짜 출장, 또 하나의 삶. 나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에 닿았다. 나는 내 아내를 전혀 몰랐다. 우린 7년 전 대학교 졸업하고 만났다. 같은 IT 회사 신입이었다. 나는 제품기획팀, 그녀는 재무회계팀. 그때 송년회에서 처음 마주쳤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정장이 필수였고 분위기는 근엄했다. 오늘 너무 예쁘다. 미연아. 회사 친구 지원이 그녀의 빨간 드레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미연은 지원이랑 몇 명의 동료들과 같이 파티에 갔었다. 고마워. 가끔 이렇게 차려입고 싶었어. 미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 찰떡이다. 남자들 시선 다 받을걸? 미연은 웃었지만 속으론 자신 없었다. 평소 주목받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밝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 단정한 외모. 키도 작고 화장도 거의 안 했다. 항상 일, 그 다음은 친구.
자기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친구들이 주목을 받았다. 미연은 늘 남은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가끔은 데이트로 이어졌고 가끔은 하룻밤으로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파티는 뭔가 달랐다. 그때 나를 처음 봤다. 나는 시끄럽지도 자신만만한 스타일도 아니었다. 바 안쪽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 우리 쪽을 보던 내 시선에 미연은 당연히 지원이나 민서에게 다가갈 줄 알았다고 했다. 늘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곧장 걸어갔다. 춤추실래요?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잠깐 놀란 듯 하다가 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 곡이 두 곡이 되고 어느덧 한 시간이 흘렀다. 음악이 멈췄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휴대폰을 건네자 그녀는 자기 번호를 직접 입력했다. 나는 따뜻하게 웃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야, 진짜 괜찮은 사람 낚았다. 지원이 웃으며 귓속말을 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착하고 웃기고 편안한 사람, 그녀가 바랐던 모든 것. 하지만 별로 기대는 안 했다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락 안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월요일 밤 내가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금요일 영화 보러 갈래요? 첫 데이트는 완벽했다. 그 뒤로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빠르게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미연도 마찬가지였다. 꽃다발, 초콜릿, 작은 선물들. 그녀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행동들. 그녀는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고 했다. 가끔은 소심한 남자들이 승리하는 법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자랑했다. SNS에 귀여운 사진을 올리고 늘 내 이름을 태그했다. 진짜 로맨틱하다. 너 제대로 건졌네. 회사 친구가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누워 10대처럼 웃었다고 했다. 나를 정말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문도 열어주고 손에도 키스하고 어디서든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녀는 빠르게 깊게 사랑에 빠졌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 금요일 밤 예쁘게 입고 나오라고 말했다. 어디 가는데? 비밀이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서울 도심으로 차를 몰고 갔다. 주차장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는 저기 비었는데? 라며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요. 나는 빙글빙글 한 번 더 돌았다. 도착한 곳은 유명한 공연장이었다. 간판에는 블루 노트 라이브 오늘 공연이라 쓰여 있었다. 그녀의 턱이 살짝 떨어졌다. 진짜 내가 이 밴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카카오 스토리 좋아요 목록에 있었잖아요.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내 팔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나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지? 그리고 장난스럽게 생각났는데 지금은 말 안 해줄래. 공연은 최고였다. 우리는 춤추고 노래에 따라 부르고 그리고 그날 밤 그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빛났다. 파티마다 나를 끌고 다녔고 SNS에 우리의 모든 순간을 남겼다. 그녀는 우리가 가족이 된 걸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SNS엔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참 좋았다. 은정 씨는 진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서상현과 함께 살던 아파트 거실, 가스 벽난로의 불꽃만 깜빡거릴 뿐 공간은 너무 컸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장성에 독립했고 이제 이 집은 두 사람에겐 너무 넓고 비어 있었다. 사실 이사 얘기를 꺼낼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젠 필요 없었다. 큰 변화가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녀와 상현은 26년을 함께 살았다. 두 아이, 그리고 손주 둘. 서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가족들. 상현은 대학원까지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고
그의 부모님은 뒷마당에서 큰 잔치를 열어줬다. 케이터링 음식, 날씨도 완벽했다. 그때 은정은 19살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잔치에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본 상현은 어릴 적 장난기 많은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한 번은 초등학생 때 넌 크면 예뻐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 그날 상현은 은정을 보고 2번이나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은정이 맞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꼬마가 아니었다. 키도 크고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상현은 부모님 옆을 지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진짜 다 컸네. 서로의 부모님이 대화하는 사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날 밤 계속 서로를 찾았다. 말 걸 핑계를 만들어내며 은정은 그에게 이끌렸다. 상현은 모든 관심을 그녀에게 집중시켰다. 그게 그녀에겐 컸다. 그녀는 그가 자랑스러웠다. 학력, 커리어, 태도까지. 그리고 상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고금, 맥주병 라벨의 금발 여인 같다고 생각했다. 잊기 힘든 이미지. 그날 밤 은정이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나갈 때 상현이 그녀 곁에 섰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사실 너랑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 그 뒤로 2주 동안 몇 번 데이트를 했다. 상현은 밀고 당기기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데이트가 끝나면 늘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입을 맞췄다. 하지만 마지막 밤엔 서로 아무 말 없이 15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헤어지기 싫어서였다. 은정아, 나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났어. 그치만 이대로 끝내고 싶진 않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면 나도 해볼게.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상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둘은 정말 방법을 찾았다. 매일 전화 틈틈이 얼굴도 보고 서로를 꼭 붙잡았다. 1년 후 둘은 결혼했다. 은정 씨는 서쪽으로 이사했고 성대한 결혼식,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함께 산 지도 벌써 26년. 처음엔 정말 한 팀 같았다. 아이들, 집, 상현 씨의 승진 욕심. 은정 씨는 가정을 꾸려갔고 상현 씨는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달라졌다. 아이들은 집을 떠났고 한 팀이던 감각도 점점 사라졌다. 상현 씨는 여전히 승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번엔 부장 자리가 목표였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다. 요즘은 기술과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 회의에서 젊은 팀원들이 쓰는 말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그중 백도건설에서 상현 씨는 한미연과 자주 마주쳤다. 그는 마케팅 본부 부장이었고 그녀는 재무팀에서 외부거래 업체를 맡고 있었다. 업무가 겹치다 보니 회의에서 자주 얼굴을 봤다. 미연은 밝고 말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상현 씨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 평소엔 회사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위험하니까. 하지만 미연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웃었고 장난을 받아줬고 점점 둘만의 농담도 생겨났다. 처음엔 단체 점심이었고 그러다 어느 날은 둘이서만 밥을 먹었다. 그녀가 입는 옷, 머리 스타일, 작은 디테일까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블라우스 색 정말 잘 어울리네요. 칭찬을 하면 미연은 눈이 반짝이며 웃었다. 그녀도 눈치챘다. 그의 시선, 그의 웃음, 그의 온기.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았다. 상현 씨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고 말도 잘하고 깔끔했다. 상상하는 건 죄 아니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어느 수요일 아침 회의가 끝난 후 상현 씨가 다가왔다. 미연 씨, 에이스건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다면서요? 금요일에 그쪽하고 미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일 오전은 바쁜데 오후 4시 이후는 괜찮아요. 그 시간에 미팅 하나 잡혀 있는데 그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녁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밥 한 끼는 제가 살게요. 입가엔 넓은 미소.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지만 그 기류를 부정하진 않았다. 상현 부장님, 저 결혼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그는 웃었다. 저녁 동안은 얌전히 있을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분명 잘못된 길이다. 하지만 정말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맛있는데 데려가 주세요. 장난스럽게 윙크까지.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건 아니야. 상대는 유부남이고 나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켠은 속삭였다. 그냥 저녁이잖아. 그게 전부야. 상현 씨는 부드럽고 재치 있고 말도 잘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편안해졌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해요. 그리고 식사 중 잠깐 손이 스쳤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 진호가 자신을 처음 좋아해줬던 그 시절처럼. 왜 나지? 더 예쁜 여자가 많은데 자신은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말라붙지도 않았고 화장도 과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현 씨의 눈빛 속엔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보는 듯한 집중이 있었다. 이 이상은 안 돼. 나 진호를 사랑하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현 씨는 자꾸 핑계를 대고 그녀의 사무실에 들렀다. 그녀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설렘이 싫지 않았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그가 다시 나타났다. 미연 씨, 오늘 저녁도 같이 하실래요? 문 앞에 기대서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번엔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저녁. 그는 칭찬했고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둘은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식사 후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그가 멈추어 섰다. 그녀 옆에 가까이 다가섰고 허리에 살짝 손이 스쳤다. 그가 자신의 벤츠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다. 근처에 괜찮은 호텔 있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같이 가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1년 넘게 이어졌다. 불꽃처럼 뜨거웠고 은밀했고 위험했다. 미연은 이 모든 걸 일탈이라며 정당화했다. 상현 씨는 철저하게 계획했다. 가짜 회의, 출장 일정 조작, 비행기 일정도 일부러 따로 잡았다.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느 월요일 부서 회의 중이었다. 나는 미연과 마주 앉아 있었고 물류 담당자가 지루하게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상현은 코를 긁었다. 둘만 아는 신호였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복도에서 미연을 붙잡았다. 이번엔 우리 둘만. 그가 낮게 속삭였다. 평소엔 업무라는 명분 뒤에 숨었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이번엔 순수한 즐거움만 있었다. 진짜야? 미연은 눈을 깜빡였다. 4일이야. 성인 전용 리조트. 완벽할 거야. 상현이 입꼬리를 올렸다. 미연은 거절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가정이 있었다. 진호가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 산 전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제안이 머릿속에 깊게 꽂혔다. 선만 넘지 않으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거래처 미팅을 핑계로 남해로 갔다. 상현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하루 이틀을 훔쳐보냈다. 진호는 전혀 몰랐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은정 씨는 퇴근한 상현을 껴안다가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수를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상현을 안았다. 같은 향기. 매주 반복됐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현은 변해 있었다. 여전히 정해진 말은 했지만 그 안엔 온기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짧은 문장, 사인도 없었다. 미연의 이름, 그리고 그 향수 냄새가 편지에 뿌려져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은정 씨는 추적팀을 고용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상현은 출장 일정을 조정하고 회사 미팅을 취소한 후
리조트 예약을 마쳤다. 모두 그녀와 함께 떠나기 위해서였다. 은정 씨가 진실을 내게 말한 지 이틀 후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진호 씨는요? 화가 나요.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결정했어요. 저 미연하고 이혼할 거예요. 저도요. 상현과 이혼할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복수하죠. 그녀가 잠시 멈췄다. 좋아요. 듣고 있어요. 다시 만났다. 이번에도 카페에서 나는 계획을 꺼냈다. 그들이 꿈꾸는 그 여행, 그대로 가게 둬요. 하지만 그 결말은 다르게 만들어야죠. 모든 준비가 시작됐다. 출발 당일, 그들은 16살처럼 설레며 짐을 챙겼다. 아침, 현관 앞, 나는 조용히 섰고, 미연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10년 동안 널 사랑했어. 우린 가정을 만들었고, 나는 모든 걸 바쳤어. 너도 같은 줄 알았지. 미연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연하지. 진호야, 나도 사랑해.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기적인 여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 여행 가지 말고 우리 가족이랑 재밌는 데 다녀오는 건 어때? 놀이공원 같은데.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안 돼. 회계 소프트웨어 새로 배워야 해서 빠지면 팀장님이 난리 날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그날 오후 상현과 미연은 리조트 셔틀에 탑승했다. 갓 신혼부부처럼 웃으며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호텔 도착했어. 일정 길고 정신 없을 것 같아. 저녁쯤 연락할게. 나는 말을 줄였다. 전화를 끊자 그녀는 폰을 내려놓고 상현의 품에 안겼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2명의 사설 조사원이 현장에 잠입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후 첫 사진이 내 휴대폰으로 도착했다. 풀장 옆 해변 의자에 기대어 웃는 두 사람. 세상이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모습. 나는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전화를 들었다. 시작하자. 폰 끊자. 나는 은정 씨에게 말했다. 아직 배우자들과 가족 요금제를 쓰고 있었기에 통신사에 전화 한 통이면 됐다. 그날 오후 그들의 폰은 모두 먹통이 되었다. 이제 시작이지. 나는 중얼거렸다. 노트북을 열었다. 미연의 카카오 스토리.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의 계정에 들어가 글을 하나 작성했다. 나는 진호를 사랑했어. 그는 좋은 남편이었어. 하지만 난 더 많은 걸 원했지. 그래서 진짜 남자를 찾았어. 바로 상현. 부자고 잘생기고 내 직장의 부장이야. 우리 지금 리조트에 있어. 남편과 애들은 잊은 지 오래야. 내일 또 올릴게. 어때? 귀엽지 않아? 3, 2, 1. 나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몇 분 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이거 진짜야? 미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친구 삭제를 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 가득한 댓글을 남겼다. 완벽해.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몇 시간 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지혜라는 이름이 떴다. 안녕, 지혜. 무슨 일이야? 미연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없어. 플로리다 쪽에서 컨퍼런스 중이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구나.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 오늘 저녁쯤 연락할 거야. 전해줄게. 전화를 끊고 은정 씨에게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다. 첫 게시물 올라갔어. 들어가 봐. 링크를 공유하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리고 잤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챙기고 다시 전원을 켰다. 지혜의 음성 메시지. 그리고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폰 꺼졌어. 동료 폰 빌려 쓴. 내일 다시 연락할게. 보낸 이는 미연이었다. 나는 웃음을 지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점심쯤 탐정팀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둘은 해변에 누워 있었고 잠시 후 웃으며 술을 마시고 손을 잡는 사진들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한 장면. 비치 텐트를 빌려 그 안에서 찍힌 5분짜리 영상. 나는 소리 없이 지켜봤다.
이걸로 충분해. 나지막이 중얼였다.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가 저지른 모든 걸 내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주지. 다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갔다. 이미 난리였다. 수백 개의 댓글, 지지하던 친구들조차 등을 돌렸다. 이제 한 방 더. 나는 미연의 계정에 다시 글을 썼다. 왜 다들 화가 난 거야? 상현 부장은 멋지고 유능하고 부자야. 우린 지금 리조트에서 최고로 즐기고 있어. 남편이랑 애들? 다 잊었지. 사진이랑 영상 다 올렸어. 엄마, 링크 눌러봐. 영상 링크까지 퍼뜨려 놨다.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끝났겠지. 나는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고 은행에서 예금 절반을 새 계좌로 옮겼다. 저녁엔 모든 공동카드도 해지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전화. 지혜였다. 진호 씨, 카카오 스토리 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죠? 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왜 어젯밤에 말 안 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진짜 그런 글을 올릴 줄은.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사진, 영상, 링크까지. 잠시 침묵. 진호 씨가 다른 여자 만난 건 아니죠? 아니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어요. 그럼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된 거겠죠.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잠시 뒤 은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호 씨, 사진 다 공개했어요? 그 영상까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찍어 놓다니. 지금 백도건설 전체가 뒤집혔어요. 제 전화가 계속 울려요. 됐어요. 은정 씨, 이제 그들 폰 다시 켜줘요. 다 끝났다는 걸 보여줘야죠. 진짜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요? 상현은 자리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린 한 해 동안 속았어요. 거짓말, 조롱, 배신. 우린 그저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은정 씨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나중엔 더 멀리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혼 서류는 바로 진행할 거예요. 저도요. 벌써 접수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인생 자체가 가짜였겠죠. 상현은 날 떠났어요. 나도 이젠 상관없어요.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재웠고 TV를 틀고 조용히 술 한 잔을 마셨다. 전화가 울렸다. 미연이었다. 받지 않았다. 15분마다 반복되는 전화. 이제야 알았구나.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나는 폰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날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마음속에서 문장이 맴돌았다. 어떤 말로 덜 아프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도 나는 인정해야 했다. 미연은 여전히 좋은 엄마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게 더 끔찍했다. 우린 서로 마음을 잘 알았고 함께 인생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속삭였다. 정말 엉망진창이야. 그녀는 항상 관심받고 싶어 했다. 어쩌면 그게 상현 같은 사람에게 휩쓸리게 만든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선택했다. 나는 모든 걸 줬는데 그녀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불 꺼진 방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 걸까? 정말 늙어가며 함께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환상이었구나. 크루즈 3일째 미연의 폰이 충전대를 벗어났다. 수십 개의 알림, 23통. 그녀는 당황했다. 상현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 그녀는 손이 떨리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혜가 소리쳤다. 카카오 스토리에 그게 뭐야? 정말 미쳤어? 무슨 말이야? 미연은 속삭였다. 너랑 상현이랑 리조트에서 뭐 하는지 다 올라왔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민정, 거기 있어? 언니가 계속 소리쳤다.
누가 올렸다고 생각해? 너 말고 누가 그걸 해? 아니야. 며칠 동안 페북 안 했어. 누군가는 했어. 사진, 영상 다 올라와 있어.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설마 진호가? 상현이 낮게 말했다. 우릴 안 거야. PI를 고용했겠지. 그리고 내 계정 해킹한 거야. 아니야. 진호는 그러지 않아. 지금쯤은 널 증오하고 있을걸. 미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다. 진호는 알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칼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진짜 제대로 복수했네. 미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일자리는 날아갔을지도 몰랐다. 상현도 마찬가지. 아이들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도망칠 곳 없는 배 안에서 이 여행은 이제 떠있는 감옥이 되었다. 앞으로 24시간, 인생에서 가장 길겠지. 저녁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고 잠깐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침묵 속에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미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현 씨, 진호가 어떻게 그런 걸 했을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른 남자랑 여행 온 사람이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야? 됐어. 넌 내 인생 망가진 걸 모르잖아.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 수진도 봤겠지. 상현은 낮게 말했다. 우리 진짜 잘릴까? 모르겠어. 생각하기도 싫어. 잠시 침묵.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던 미연은 작게 말했다. 진호랑 통화해야겠어. 그 사람 입으로 듣고 싶어.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2번은 받지 않았다. 3번째. 그래. 낮고 단단한 목소리. 진호야, 나 알아. 나 지금 거기 없다는 거. 페북도 봤어. 당신이 올린 거지? 뚝. 전화가 끊겼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고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이제 다 울고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족 버리고 애처럼 도망친 이유나 좀 들어보자고. 진심으로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실수였어. 그는 낮게 웃었다.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미연아, 넌 선택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누구도 다치게 하려던 건 넌 우리 삶 전체를 불태웠어. 하룻밤 호텔이랑 헛된 설렘 때문에.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애들 두고 나갈 땐 안 울더니 난 상현 안 사랑해. 이건 그냥 나도 몰라. 됐어. 누굴 사랑하든 상관없어. 난 모든 걸 줬어. 넌 그걸 내던졌어. 난 널 잃기 싫어. 진짜 고치고 싶어. 뭐든 할게. 잠시 침묵.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럼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운 좋으면 내가 아직 대화할 마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뚝. 그 시각 상현도 전화를 걸었다. 신호 2번. 받았다. 수진.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미안. 그녀가 냉소를 터뜨렸다. 이걸 미안하단 말로 해결하겠다고? 무슨 일이든 다 할게. 평생 걸려도 고칠게. 고쳐. 여보, 이건 수도꼭지가 새는 게 아니야. 넌 이 결혼에 수류탄을 던졌어. 그리고 지금 와서 빗자루 필요하냐고 묻는 거야? 수진, 나 진심이야. 널 사랑해. 사랑? 넌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 여자랑 손잡는 걸 선택했어. 그는 더는 말할 수 없었다. 난 다 봤어. 사진도, 영상도, 그 호텔 복도에서 문 열리는 장면까지. 그걸 당신이? 그래, 내가 고용했고 내가 올렸어.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제 변호사랑 얘기 다 끝났어. 서류도 들어갔고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넌 이미 끝냈어. 난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중이야. 뚝.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둘은 공항에 도착했다.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걸었다. 그저 돌아가야 할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터미널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갈 때 두 남자가 다가왔다. 서상현님, 한미연님. 그들은 고개를 들었다.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이혼 서류입니다. 남자들은 차갑고 간결하게 말했다. 그리고 뒤도 안 보고 걸어갔다. 이게 뭐지?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릴 버린 거야. 상현이 조용히 말했다. 미연은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고 눈물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봤지만 상현은 이미 혼자 떠나고 있었다. 45분 후 미연은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꺼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지금 가는 중이야. 그녀는 진호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서류를 쥔 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해봐야 했다. 운전 중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생각은 엉켰고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계획은 없었다. 그저 진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말하고 싶었다. 무엇이든 지금은 진심이어야 했다. 내일 아침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나가 있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울었다. 진호는 더는 그녀를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가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미연은 소파에 무너져 쿠션에 얼굴을 파묻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1시간쯤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진호가 돌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아무 시선도 없이.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엄마다. 엄마 돌아왔어. 미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절대 놓지 않을 듯이.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호가 근처에 서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말없이 지나가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갔다. 미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고 아이들을 꼭 안았다.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보았다. 밤 9시 그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진호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밤 10시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움켜쥔 채 눈물 속에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자고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았다. 창밖엔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죽처럼 아침을 차리고 밝은 척 식탁을 준비했다. 조용한 아침. 그는 보이지 않았다. 침실로 올라가 보니 침대 위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참 친절하네. 작게 중얼였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그녀는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다. 여기도 내 집인데.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짐을 풀지는 않았다. 그가 원한 건 공간, 통제, 그리고 거리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왔어? 지혜가 물었다. 공항에서 서류 받자마자. 아직 기회는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잠깐 내 집에 있어도 될까? 그래. 목소리는 미묘하게 식어 있었다. 고마워. 오늘 일 끝나고 가볼게. 있으면 말이지. 며칠간 지수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팀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인사팀 면담 후 조용히 복귀했다. 출근한 날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점심도 혼자 차에서 해결했다. 오후 3시쯤 팀장이 무심히 말했다. 여행에서 정신 좀 차렸나? 좋아. 금요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그게 전부였다.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조지에 대한 말도 없었다. 며칠 뒤 조지와 통화했다. 해고는 아니야. 보너스는 날아갔고 1년 감시 대상이래. 나는 넌 손 안 댄대. 인사팀이 소속 무서운가 봐. 수진이는 심리 상담 시작했대. 마지막 기회라더라. 좋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무너졌다. 진호는 그런 말조차 없었다. 며칠 뒤 짐의 절반을 지혜 언니 집으로 옮겼다. 공간을 주면 나아질까 싶어서 어느 날 아이들과 동네 키즈 카페에 갔다. 미끄럼틀 있는 그곳. 지우와 수아는 소리 내웃으며 놀았다.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삼켰다.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애들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려다 줬다. 그들은 그녀가 돌아온 줄 알았다. 아빠랑 잠깐 다퉜어. 며칠만 이모 집에 있을게. 진호는 말없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다음 주엔 다시 올게. 그 말에 그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쇼는 그만하지.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넌 다음 주에 안 돌아와. 다시는 안 돌아와. 진호, 제발. 한 번의 실수였어. 제발. 다 버리진 말아줘. 실수. 1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그건 선택이야. 그게 내 생활 방식이었지. 실수는 아니야. 그건 의미 없었어. 그냥 외로웠고 바보 같았어. 아니, 넌 이기적이었어. 그 관심이 좋았고 몰래 하는 짜릿함이 좋았던 거야. 진짜 미안해. 내가 그놈한테 우리 아기라고 부른 순간 넌 날 잃었어. 가정을 박살내고 서약을 조롱했어. 이제 와서 놀라? 그는 문을 확 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부모님과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모든 걸 솔직히 말했다. 부모님은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진우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말은 없었다. 끝까지 들은 후 어머니가 다가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린 널 사랑해, 미연아. 하지만 진호 씨가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야. 그 다음 주 변호사를 만났다. 서류가 오가며 진호는 조금씩 아이들에 대해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수요일 밤과 주말 그녀는 집에 와서 요리를 했다. 많이. 며칠 일치. 어느 날 밤 그는 말했다. 요리 고마워. 애들이 좋아해. 다음엔 뭘 해줄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다. 세탁도 했다. 셔츠도 개고 서랍에 넣었다. 쪽지도 남겼다. 이런 일 할 수 있어 행복해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혼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조금만 눈치 못 챌 만큼. 한 달 뒤 그녀는 큰 결심을 했다. 그날 수요일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입고 작은 선물 상자를 준비했다. 생일 축하해요.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아직 내 남편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그는 시계를 열었다. 깔끔한 오메가. 정말 고맙다.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밤 단 하루만. 아무 생각 말고. 그는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했던 밤 잠시 예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침 그는 말했다. 안 되겠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절대 다시는. 그녀는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밀어냈다. 가지마. 제발. 그만. 난 생각이 필요해. 그는 떠났고 그녀는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 지친 눈. 공원에서 잤어. 그냥 너무 벅찼어. 내가 밀어붙였어. 미안해. 그는 샤워 후 조용히 말했다. 이젠 안 돼. 계속 생각했어. 너무 많이. 널 그리워했고, 너무 싫어했고, 고통스러웠어. 우리 다시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결국 또 무너질 수도 있어. 그녀는 말없이 울었다. 그도 울었다. 말없이. 둘 다 부서진 채 그는 조용히 열쇠를 들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볍게 어깨를 감싸고 문 앞까지 함께 걸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도 설명하지 않았다. 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라는 걸. 어떤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치유되지 않는다. 배신당한 사랑은 단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메워지지 않을 공허함을 남긴다. 진호는 아내만 잃은 게 아니다. 신뢰도, 함께한 시간도 무너졌다. 그리고 미연은 알게 되었다. 한순간의 외로움에 잃어버린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을.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